뉴스타편이 꼽은 2위입니다. 추석 전으로 맞추려다 재난지원금 누더득이 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뜨거운 감자였던 통신비 2만 원은 대상을 줄이는 대신 거기서 아낀 돈을 이 돌봄비 같은 다른 지원을 늘리는 데 쓰기로 했다. 어제 저희가 이 소식을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락가락 원칙이 없다는 비판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저는 낡은 정치의 본 모습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말로만 위기를 이야기하고 말로만 민생을 찾는 모습, 재난지원금 없는 2차 재난지원금 추경안, 4차 추경안 이렇게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 용혜인 의원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과 같이 함께 이 의정, 정계에 입성해서 이제 같이 기본소득당으로 간 거잖아요. 그 용혜인 의원인데 이 용혜인 의원이 어제 추경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히니까 일부 강성 신문 지지자들이 네티즌 인터넷상에서 꽤 많은 댓글들을 단 모양이더라고요. 무서워서 국회의원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국회의원 하나하나가 국가기관입니다. 물론 민주당의 실질적으로 기본소득당 소속이지만 더불어시민당을 통해 가지고 당선이 된 거니까 좀 사실은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서 저 자리에 서는 건 맞죠.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걸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의 한 당론에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혜인 의원이 이 추경에 반대한 건 나름대로 이유는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 민생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추경이 누덕이 됐고 이거 사실 민생에 도움되는 게 전혀 아니다라는 걸 젊은 국회의원으로서 어느 정도 그 정도 소신 밝힐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물론 유권자들도 의원의 어떤 발언이라든지 의원의 정치계에서 당연히 찬반, 지지 반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지하고 반대하는 것도 사실 정도가 있는 건데 민주당 도움받아서 됐는데 시간 반긴다는 운동 어떤 기사 보니까 이해찬 전 대표 들먹이면서 이해찬 전 대표가 만들어놓은 X 덩어리 이런 표현까지 있던데. 일부죠. 예. 일부긴 하지만 과연 의원의 어떤 의정 활동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그다음에 지지 이런 거 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자극적인 언어를 써서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민주당 의원들이면 전부 다 민주당 당론에 다 찬성해야 되는 거냐? 국민의힘 의원이면 다 국민의힘 당론에 아무 개인 소신 없이 반대해야 되는 거, 찬성해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대 한 표 있다고 저게 부결됐나요? 찬성 통과됐습니다. 만약에 저 용혜인 의원 한 표 때문에 부결됐으면 더 모를까? 그것도 아닌데 무슨 억하심종으로 그렇게 용혜인 의원에게 비난을 퍼부시니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우여곡절 끝에 내일부터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과 청와대 지원글과 관련해서 입장을 냈는데요.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국민께 통신비를 지원하겠다 했었는데 통신비 지원을 모든 국민께 하지 못하게 된 것은 송구스럽습니다. 정부가 추석 전에 많은 국민에게 지원금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가 이번에 최단 시일 안에 여야 합의로 추경을 통과한 것이 의미 있다고 평가하면서 당과 청와대 입장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김주옥 교수님. 네. 정부 여당의 말처럼 유연성 있게 여론의 추이를 보고 정책은 바꿀 수 있고 이건 잘한 거고 추경도 신속하게 타결된 것도 칭찬받을 일이지만 그러면서 결국 누더기로 원칙이 좀 없어지고 명분이 사라지지 않았나는 지적도 동시에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석 전 지급이 저는 명분이기 때문에 저렇게 갈팡질팡했다, 누더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야가 다 합의한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예. 추석 전에 돈 많이 쓰지 추석 지나고 나서 돈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추석 전에 힘든 분들한테 예. 돈을 드리자. 그리고 통신비도 전체에 주는 거에 대해서 다 반대, 야당에서 반대하고 이러니까 그냥 힘든 분들에게 두텁게 주자라고 결정을 했으면 저는 결정한 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추후라도 문제가 있으면 대정 여력이 있거나 보정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그런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승수효과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통신비에서요. 근데 추석 전에 줘야지 승수효과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저는 승수효과가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재난지원금은 재난이 발생한 것을 막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욱 교수님 말씀은 지금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 이 아, 말씀이죠. 그렇죠.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어려운 분들에게 촉촉하게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거기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후에라도 바꾸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지급하려고 하니까는 추석 전 지급이라는 명분 때문에 누더기라고 얘기하면 언제 지급을 합니까? 저는 이런 식의 비판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야말로 해묵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려울 때 드리고요.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맞게 보정하는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통신비 그 2만 원 이제 일부만 지급하기 때문에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의 체면이 많이 깎인 거는 사실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건의해서 대통령이 받아들였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 양보해가지고 일부만 그 지급하기로 한 거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당 내에서도 야당 내에서도 아니 그 통신비 2만 원을 굳이 전 국민한테 다 이렇게 깎아줄 필요가 있느냐? 더 어려운 사람한테 지원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많았고 또 그게 굉장히 타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오락가락하느냐? 또 못 받는 분은 속상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못된 방향이었으면 옳은 방향으로 수정하는 거 이거는 잘한 걸로 봅니다. 지금 그동안의 문재인 정권이 분명히 문제가 있는 정책인데도 이거를 잘못됐다는 방향을 인정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데서 많은 비판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오히려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의 체면이 깎인 것이 오히려 더 정치적으로는 더 그 도움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타결된 4차 추경 재난지원금 얘기 저희가 핵심만 정리해봤습니다.